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입학팀장 김일입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서강대학교 입학전형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수시모집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모집 논술전형, 그리고 정시모집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보는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입니다. 첫 번째로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을 보면 수시 988명, 정시 696명 해서 총 1684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비율을 보시면 약 6대4 정도로 2021학년도 7대3인 것에 비해 수시 모집 인원은 약 10% 정도 감소하여 선발하고 모집 인원은 약 1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왼쪽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 전형만 있었는데 올해는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되어 추가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 작년까지 6개의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하였으나 올해는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사회통합 전형 이렇게 3개의 전형으로 전형을 간소화하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시 모집에는 논술 위주 전형인 논술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일반 전형과 지원 자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은 다시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선발, 장애인 대상자,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4개의 전형으로 구성되어 선발합니다. 두 번째로 서강대학교는 전 모집단이 인문, 자연계열 구분 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전 전형 면접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오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2022학년도에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수시 모집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이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발하던 전형을 올해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하나로 통합하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간소화로 작년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는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는 것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4년간 서강대학교 수시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2019학년도에 346명, 2020학년도와 2021학년도에 235명을 모집하였으나 올해 2022학년도를 보시면 작년보다 약 66명이 줄어든 169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총 모집 인원 대비 약 4% 정도가 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를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또한 작년까지 모집 인원대를 880명대를 유지해오고 있었으나 올해는 약 240명이 줄어든 64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대비 모집 인원은 약 14% 정도 축소가 되어 선발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전형과 사회통합 전형의 모집 인원 변화입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자료의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모집 인원이 매년 증가해 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모집 인원은 작년도 60명에서 72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선발합니다.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 올해는 작년도 42명에서 16명이 감소한 26명을 선발하며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인원은 학생부 교과 전형 위주인 고교장 추천 전형과 정시 전형으로 이동하여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수시와 정시 각 전형별 모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교장 추천 전형은 올해 처음 신설되어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으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이며 고등학교에서 4학기 이상 성적을 취득한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고교별로 최대 10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 전형은 수시 논술 전형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최저학력 기준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이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본인의 수능 응시 계열 또는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전형 방법으로는 학생부 교과 90%와 학생부 비교과 10%를 정량평가하여 반영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영역 산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9등급 체계로 표기되어 있는 성취 등급과 성취도 및 성취 비율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두 가지로 평가를 하며 성취 등급은 800점 만점, 성취도 및 성취 비율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첫 번째, 성취 등급 산출 방식은 단순 등급 평균을 합니다. 단위수를 고려하여 학년별 가중치 없이 전체 과목 단위수로 나누면 되고 반영 과목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으로 구분되는 과목 전체를 반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취도 및 성취 비율 산출 방식은 과목 성취 비율이 A, B, C라고 했을 때 본인이 취득한 성취 비율 나누기 2 그리고 본인 성취도 하단에 있는 성취 비율 합계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점수는 그것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 산출 방법을 보시면 학생부 비교과는 다시 출결 50점과 봉사활동 50점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출결은 총 결석일수가 미인정 결석일수 3일까지 만점입니다. 봉사활동은 3년간 총 봉사활동 시간이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출결 및 봉사활동 반영 점수는 구간에 따라 정량평가하여 반영합니다. 자세한 산출 방법은 입학처 홈페이지나 모집 요강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더욱더 심플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내에 1차와 2차, 소프트웨어 우수자, 고른기회, 사회통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6개 전형으로 다양하게 선발하여 왔으나 올해는 일반 전형, 고른기회 전형, 사회통합 전형, 3개 전형으로 전형을 간소화하여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는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통합이 되었고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자 전형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은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추가되어 선발합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에 있어서 가운데 보이는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폐지되었고 학교생활 기록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형 방법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서류평가 100%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 전형 면접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습니다. 다음은 고른기회와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전형 모두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올해 2개 전형 모두 지원 자격에 변경이 있습니다.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은 작년까지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기회균형 선발, 장애인 대상자까지 있었는데요. 올해는 작년까지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던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고른기회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 추가하여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강대학교에서는 지난 4년간 고른기회 전형의 모집 인원을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의 지원 자격으로는 작년까지는 다문화가정, 군인자녀, 카톨릭 지도자가 추천한 학생이 지원 가능했었는데요. 올해 2022학년도에는 군인자녀 지원 자격은 폐지되었고 탈북 과정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 지원 자격이 추가되어 선발합니다. 다음은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평가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은 정량평가로 선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항목을 크게 지, 정, 의 3개 파트로 나누어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지에서는 학업 성취도, 즉 이 학생이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이후 얼마나 잘 적응을 하고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수학 능력, 이외에도 탐구 능력, 융합 능력, 비판적 사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학업 역량이라고 해서 단순 내신 등급만 본다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학업 성취도 외에도 학년별 변화에 따른 성적의 변화가 어떻게 보이는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성에 해당하는 정은 공동체 이론으로서 이 학생이 얼마나 바람직한 사고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교사와 교우들 간의 관계, 혹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선생님들의 코멘트 등을 통해서
이 학생의 인성적인 부분, 또 공동체 의식 같은 부분을 함께 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장 가능성에 해당하는 의의는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수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의 연장선 상에서 고교 재학 중에 경험했던 것들이 대학 입학 후에도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성향으로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서류평가, 평가 비율 및 배점, 평가 항목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업 역량은 50%, 인성이 20%, 성장 가능성이 30%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학업 역량 부분 지혜에 대해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성취 수준에 대한 부분이 40%, 학업 태도와 의지에 대한 부분이 10% 반영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부분, 이 학생이 어떤 성취를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이 40% 들어간다면 학업 태도와 의지에 대한 부분 10%와 성장 가능성이 30%가 합쳐져서 어떤 과정이라든지 학생부 세부 특기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수행평가 내용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40%까지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 때문에 의기소침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것 외에도 과정이나 학년별 변화 추이 등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정성평가적인 부분까지도 성취 수준 못지않게 높은 비중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입니다. 작년에는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발하던 것을 올해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통합되어 선발하지만 작년도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의 경쟁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1차의 경우 최초 경쟁률은 인문은 10대 1, 자연은 15대 1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인문 4.06대 1, 자연 4.14대 1로 인문, 자연 모두 4대 1 좀 넘는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초 경쟁률은 인문 12대 1, 자연 14대 1로 높았지만 서류 제출과 충원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인문 2.7대 1, 자연 3.9대 1, 학생부 종합 1차와 마찬가지로 최초 경쟁률 대비 최종 경쟁률이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21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단위별 경쟁률입니다. 우선 학생부 종합 1차의 전공별 경쟁률을 보시면 인문계열 최초 경쟁률을 보면 사회학, 정치외교학, 아트앤테크놀로지 모집 단위가 좀 높았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생명과학, 컴퓨터공학, 화공생명공학의 모집 단위가 높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경쟁률에 있어 편차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충원율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최초 경쟁률보다 많이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2차의 전공별 경쟁률도 마찬가지로 최초 경쟁률과 서류 제출 이후의 경쟁률, 충원율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을 보더라도 학생부 종합 1차와 동일하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계열을 통틀어서 학생부 종합 1차와 2차 경쟁률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 1차는 최초 경쟁률이 12.72대 1이었지만 충원율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4.09대 1이며 학생부 종합 2차의 경우에도 최초 경쟁률이 13.3대 1, 서류 제출 이후 10.03대 1, 충원율을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3.2대 1로 줄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인원과 합격인원의 변화를 보면 모집인원 대비 300%가 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률이란 것은 최초 합격부터 최종 충원된 합격까지 모두 고려를 했을 때 그 합격자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자의 약 3분의 1 정도가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쟁률과 비교해보면 최초 경쟁률, 최종 경쟁률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만큼 충원이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초 합격으로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최초 합격자보다는 충원으로 합격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최초로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목표를 세우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꼭 최초 합격이 아닌 1차나 2차 추가 합격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전략을 짠다면 좀 더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화를 받고 합격을 하는 학생이나 최초 합격한 학생이나 사실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경쟁률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종 경쟁률이 3대1에서 4대1 사이였다는 걸 보시고 내가 최초 합격보다는 충원 또 마지막 전화 찬스까지도 고려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여러 가지 전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전형입니다. 서강대학교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만큼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논술 전형은 수시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인 고교장 추천 전형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 중 3개 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본인의 수능 응시 계열 또는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며 탐구 영역의 경우 본인의 선택과 상관없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여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논술 전형의 전형 요소로는 논술 80%와 학교생활기록부 20%로 산출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20%는 다시 학생부 교과 10%와 비교과 10%를 반영하며 학생부 10%에 해당되는 교과 영역은 3학년 1학기까지의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관련 모든 과목을 반영하며 평균 석차 등급을 기초로 학년별 가중치 없이 정량평가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비교과 영역 10%는 다시 출결 5%와 봉사활동 5%로 나누어 반영합니다. 학생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은 저희가 정량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크게 영향력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표를 보시면 교과별 석차 등급에 따른 반영점수는 내신 1등급에서 1.25 등급이 반영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쭉 내려와서 내신 8.75 등급의 반영점수는 96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내신 1등급과 8.75 등급의 내신 점수 차이는 4점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영역에서 출결은 미인정 결석 3일까지 50점 만점이고 봉사활동은 3년간 총 20시간 이상이면 만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만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논술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1학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입니다. 최초 경쟁률은 인문 71대1, 자연 85대1이었습니다. 물론 최초 경쟁률만 본다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하지만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충족하여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논술 시험을 응시하러 온 학생과 오지 않는 학생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추가 합격까지 고려한 최종 경쟁률은 인문에서는 27대1, 자연은 22.1대1 정도로 실질 경쟁률은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모집 단위별 경쟁률을 보시면 조금 전에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최초 경쟁률과 최종 경쟁률을 보셨는데요. 모집 단위별로 보시면 인문에서는 경영학부가 최초 경쟁률이 78대1 그리고 최종 경쟁률도 33대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연에서는 최초 경쟁률이 전자공학과는 104대1, 화공생명공학이 86대1, 컴퓨터공학이 109대1로 많이 높은 편이었고 최종 경쟁률은 또한 20, 30대1로 높았습니다. 논술 전형 또한 다른 전형과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경쟁률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 인문 쪽에서는 충원율이 10% 미만으로 그다지 높은 충원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충원율이 평균 35% 정도로 인문계보다는 조금 더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평균 충원율은 약 23% 정도로 논술 전형에서는 다른 전형에 비해 충원율이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논술 전형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2020학년도 논술 시험에 나왔던 실제 문제입니다.
자연계열 기출문제와 인문계열 기출문제인데요. 자연계열의 경우 이렇게 큰 문항 내에 소문항이 4개 정도 나옵니다. 각각의 소문항은 별도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설령 1-1이나 1-2 소문항을 몰라도 다음 1-3이나 1-4 문항을 풀 수 있게 개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사 앞쪽에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를 살펴보다 보면 아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 논술이기 때문에 정답도 중요하지만 풀이 과정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이 설사 틀렸다고 하더라도 과정이 또 맞으면 부분 점수를 얼마든지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논술에는 부분 점수를 내가 얼마나 많이 획득하느냐가 당락의 관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문제를 잘 살펴보고 풀이 과정을 제대로 잘 풀어낸다면 얼마든지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문제의 경우 질문도 많고 지문이 좀 긴 편입니다. 문제와 제시문 간의 관계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글자 수에 있어서 800에서 1000자 사이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출제 문항 수는 크게 2문항이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자연계열이나 인문계열이나 모두 100분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안배해서 시험을 치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만 보더라도 나에서 바를 요약한 후 2가지 입장을 분류하고 각각의 입장에서 가해 현상을 설명하라. 이런 식으로 나에서 바까지 요약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가해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항이지만 실제로 쪼개보면 3-4가지 문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글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쓰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글짓기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에 대한 답을 얼마나 잘 썼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논술시험 기출문제는 서강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최근 4-5년간의 기출문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 기출문제를 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의 답안을 쓰는 훈련을 평상시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시 모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의 경우 작년까지는 가군에서 모집을 하였으나 올해 나군에서 모집하게 되었고요. 모든 모집 단위의 수능 응시 계열에 상관없이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크게 일반 전형과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구분되며 정시 모집 전 전형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수능 영역별 가중치는 국어 1.1, 수학 1.3, 탐구 0.6의 가중치로 반영을 하고 과목별 수능 성적 활용 지표의 경우 국어와 수학은 표준 점수, 탐구는 100분위,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별 가산점으로 반영을 합니다.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본교 지원 계열에 따라 응시 영역 간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모집 요강 등을 통해서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계열과 인문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가 필수 응시 영역이고 탐구 영역은 2과목을 응시하여야 합니다. 수능 성적 산출 시에도 2과목 모두를 반영을 합니다. 특히 본교 자연 계열의 지원자의 경우 수학과 탐구 영역 과목 선택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수학 영역 과목 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야 하고요. 과학 탐구 영역 과목 선택 시 서로 다른 2과목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시 정원의 특별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 또한 정시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나군에서 모집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 내에는 지원 자격에 따라 농어촌 학생, 장애인 대상자, 기회준형 선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으로 나누어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의 전형 요소로는 작년까지는 수능 90%와 서류평가 10%를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나 2022학년도에는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성적 100%로 선발합니다. 정원의 특별 전형은 일반 전형과 달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각 3등급 이내이고요.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탐구 영역은 수능 반영 점수 산출 시에는 2과목 모두를 반영을 하고 최저학력 기준 반영 시에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며 본인의 수능 응시 계열 또는 본인의 선택 과목과 상관없이 적용합니다. 다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의 경우 직업 탐구를 탐구 영역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지원을 앞둔 수험생이라면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입학 가이드북, 논술 가이드북,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 등 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입학 전형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입학처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신청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화 상담은 원서 접수 전인 8월에 예정되어 있고 정시 전화 상담은 1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서강대학교에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2022학년도 입시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준비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서강대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